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고체 또는 액체, 이제 기체 쪽에, 우리가 이제 상태에 따른, 다시.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의 이제 가연물의 어떤 상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액체 연료 같은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액체는 얘로 반응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액체 자체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어떻게 기체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발을 한 다음에 그 증발 후에 그 증발한 증기가 주변의 산소와 만나서 가연물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불이 붙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액체 연소의 종류에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적었듯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증분분이라고 해가지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증발연소라고 하는 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액면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이 휘발유나 아세톤 또는 알코올 이런 데서 일어나는 애들이라고요. 연소 형태가. 그리고 어떤 기름에서 경질유, 즉 가볍고 휘발성이 좋은 유류들, 맞죠? 그래서 가열이나 또는 그 다른 원인에 의해서든 액표면에서 가연성 가스 자체가 증발을 하면서 연소되는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열로 인해서 증발을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도 내가 예를 들어 휘발유래요. 그럼 휘발유 자체는 여기 갔을 때 에곤이 평상시에 내가 그냥 대기 중에 둔다면 이미 인화점보다 높은 상태라 그랬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다? 가연성 증기, 휘발성 증기가 발생을 한다고요. 증발 증기가 발생을 해서 얘가 이제 누구와 만나는 거야? 이제 산소와 만나서 평상시에도 뭐를 형성하고 있더라? 혼합기를 형성하고 있더라. 맞죠? 그래서 추후에 뭐가 붙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이미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도 또 뭐가 나와요? 열분해 가스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보십시오. 평상시에 발생하고 있는 가연성 혼합기, 얘 자체도 위험한데 만일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얘 자체가 또 뭐가 되면서 열분해가 되면서 이게 또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더더욱 어떻게 되더라? 가중이 되더라. 위험에 훨씬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두시라고. 평상시에도 휘발성이 강해서 위험한데 불이 나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잘 보시고, 가장 일반적인 액체 연소 형태가 얘죠.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해 연소. 자, 얘네를 우리가 이제 중질류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좀 무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무겁고 휘발이 잘 안 되는 애들, 그쵸?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잘 안 나오죠, 얘는. 그래서 휘발성이 적은 액체 가연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평상시에 얘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 무조건? 그렇지, 열분해에 의해서. 그래서 열분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발생된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을 한다. 얘 이름도 뭐다? 가연성 혼합기다.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가 뭐를 하는 거다? 연소를 하는 거다. 근데 얘는 열분해가 동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열분해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얘는 평상시에 증기가 없는데 그 증기가 없는 대신에 이제 열분해에 의해서 증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가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연소하는 형태를 우리가 무슨 연소라고 얘기한다? 분해 연소. 그래서 증발과 분해 구분 가능하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무연소라는 게 있어요. 분무연소. 분무연소는 중질류. 자, 무거운 기름입니다. 무거운 기름에 액체 연료를 미세하게 액적화한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서 많이 쓴다 그랬어요? 공업연료. 그러니까 공업연료 같은 데서 기름을 이렇게 덩어리로 뿌리는 것보단 이렇게 미세하게 뿌리면 요 기름이 더 잘 탄다 그랬죠. 그죠? 뭐와의 혼합이 좋아져서? 산소와의 혼합이 좋아져서. 맞습니까? 그래서 점도가 높고 약간 휘발성이 낮은 액체. 점도가 높고 휘발성이 낮은 액체 쪽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뭐를 많이 얘기한다? 분무연소, 액적연소라는 걸 많이 얘기한다고요.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공업연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하점 이하에서도 연소가 가능한 연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전에. 그래서 공기와의 혼합을 더 좋게 하는 연소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등심연소,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코올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알코올이 있는 거죠. 지금 알코올이 요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현상.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름을 등심연소. 뭐라고 여러분들? 등심연소라고 얘기한다. 등심연소. 됐습니까? 자, 다 그래서 얘네가 무슨 연소다? 액체 연소 연료 형태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기체로 갑니다. 근데 기체는 가장 위험하죠. 왜냐면 기체 자체가 가연성 기체고 얘가 이제 산소와 바로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의 생성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체 연소는 확, 예, 폭이라는 애가 있다고. 확, 예, 폭. 그래서 확산,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의 공급을 확산에 의하여 주위 공기와 혼합하면서 가는 연소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여기 가스가 있겠죠. 그럼 여기 가스 공급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공급관 안에는 가스만 흐르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가스레인지의 연공 부분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가스예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얘가 대기 중에 나오고 나서 이 가스레인지의 연공 부분에서 이제 탁탁탁탁 해서 이제 얘 가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구와 붙는 거예요? 산소와 추후에 혼합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와 뒤에 만난 거죠. 추후에 혼합을 한 거죠. 미리 섞여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가스가 주변으로 어떻게 가면서 확대를 해가면서 누구와 만나면서 가는 거야? 야, 산소 1위와 산소 1위와 만나면서 가는 거지.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산연소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미리 섞여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의 공급을 확산에 의하여 주위 공기와 혼합 연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산소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긴 지금 가스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자, 여기 염공 있죠? 역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역화 못 일어난다. 왜냐면 여긴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이 일반 가스레인지에서는 그래서 역화의 위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확산연소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 역화 위험이 없다. 그럼 아까 우리가 역화라고 배웠었잖아요. 그 역화라는 건 안쪽에 뭐가 있어야 돼? 가연성 혼합기가 미리 형성이 돼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럼 그 역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분젠 버너 같은 걸 얘기한다고요. 그 분젠 버너가 타는 연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혼합 연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얘가 특이한 건 뭐야, 여러분들? 갔을 때 이 안에 이미 가스도 있지만 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바로 공급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버너, 분젠 버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먼저 섞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뭐만 주어지면 점화온만 주어지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기 온도가 오르게 된다면 요거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펑 터질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역화의 위험성이 되게 큰 연소다, 얘가. 예혼합 연소. 미리 산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얘가 더 위험하죠. 미리 섞여 있는 예혼합 연소가 훨씬 위험한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 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역화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이어서
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폭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폭발이 발생하면 우리는 폭발연소라고 해서 기체연소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그 기체연료에서 층류 확산 연소 또는 난류 확산 연소 이런 것들 나왔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층류 확산 연소 형태일 때는 분출 속도가, 그러니까 이 가스 분출 속도가 어떤 곳? 작은 곳에서 발생하고 분출 속도가 증가하여 일정한 값에 도달하면 화염의 길이가 이렇게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층류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천천히 흐르는 거야. 기체가 천천히 흐르는 거고, 난류는 미친 듯이 막 흐르는 거라고요. 이거는 미친 듯이 막 흐르는 거야. 난류는 미친 듯이 막 흐르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냥 외워두시면 된다. 이전에 어떤 그래프가 있었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너무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염 높이야. 화염 높이. 화염 높이고, 자,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이제 증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시간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말고 이제 분출 속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층류에서 난류를 볼 거기 때문에 속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뭐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냐면 요거. 그래서 지금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확산 속도가 작을 때는 한 이쯤까지는 층류 확산 연소가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럼 이렇게 기체 흐름이, 가스 흐름이 층류로 가면서 이제 확산 연소 형태로 가게 되면은 불꽃 모양이 점점 위로 길어진다고. 위로 이렇게 높이가 점점 높아지다가, 그러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얘가 이제 층류가 아니고 난류로 가게 되는데, 미친듯이 빠른 난류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층류와 난류에 뭐가 있다? 여기에 전이 과정이 있다고. 전이. 우리가 얘를 전이 영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이 영역. 그래서 얘가 일정만큼 몇 cm까지? 한 30c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한 유지가 된대. 한 30cm 정도로 유지가 된대. 유지가 되다가 난류 확산 쪽에 가보면 화염 길이가 약간 줄어든대요. 약간 줄어들고, 얘가 이제는 화염 높이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면적이 제가 점점 는다 그랬죠. 면적이.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이 영역에서는 화염 길이가 살짝 감소한대. 살짝 감소하고, 난류 쪽, 이쪽에서는 굴곡이 생기면서 화염면이 넓어진다. 자, 옆으로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화염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화염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때 한번 시험 문제가 여기 나왔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좀 정리를 하시고, 예전에도 제가 책에다, 우리가 이론 책에다가도 제가 이걸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층류에서는 높이가 점점 변하다가 전이 영역에서 좀 떨어지고 일정하게 난류 쪽에서 쭉 유지가 되는, 대신에 난류 쪽에서는 옆으로 퍼지는 게 세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체로 갑니다. 고체.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고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고체가 가장 많으니까요. 그죠? 그냥 내가 여기 주변을 봐도 뭐 액체 가연물, 기체 가연물 있을 수 있지만, 액체나 기체보다는 딱 봐도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전자칠판 뭐야 여러분, 다 고체잖아요. 태우면 틀림없이 액체되고 기체 될 거야 여러분들. 쌤 한번 태워보세요. 안 돼요. 이거는 좀 비싸가지고 이거 안 되고, 여러분들 다른 것들 그러니까 직접 태울 수는 없잖아. 그리고 직접 태울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시라고. 요거. 자, 무슨 연소와 무슨 연소?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 그죠? 자, 표면 연소는, 자, 일단 대표 물질부터 수목, 금,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요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자, 그리고 분해 연소는 그냥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이다. 일반적인 건 얘죠. 그죠? 일반적인 거. 왜냐하면 일반적인 고체 가연물은 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기 일반적이다? 가스나 기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고체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뭐를 갖다 대요? 네, 점화원을 갖다 대요. 그럼 이 점화원을 갖다 대면 이 고체였던 게 뭘로 변한다? 액체. 기체로 간다고. 얘를 우리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를 일으킨다? 열분해. 그럼 이 열분해의 여기 기체. 얘 이름이 뭐다? 가연성 가스. 기체가 나오는 거고, 얘가 누구와 만나요? 주변에 산소 공기와 만나서 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 된다요. 그래서 얘는 이 가연성 혼합기 기체가 나왔을 때 걔가 이제 우리 눈으로 뭐로 보이는 거다? 불꽃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플라스틱 제가 그래서 태워보시라 그랬잖아요. 태우면 그게 이제 열분해 과정에 의해서 고체였던 게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뭘로 돼요? 기체로. 그럼 그 기체가 산소와 만나서 걔가 이제 불꽃 모양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연소 속도가 빠르죠. 열분해 과정에 의해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연소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열량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불꽃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있다. 연쇄 반응이 있다. 자, 근데 표면 연소 얘는 이게 없다. 자, 봐봐요. 이게 진짜 포인트죠. 이거. 이런 게 다 없대요. 그래서 불꽃이 없대.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열은 여기가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면 연소 같은 경우는 여기 고체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점화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점화원을 갖다 대면 얘가 열분해가 돼야 되는데 열분해가 되지 않고, 즉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이런 과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고체 자체가 탄다 그랬죠. 그래서 안쪽으로 자글자글 안쪽으로 타 들어간다. 안쪽으로 뭔가 휘발되는 성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타기 때문에 그냥 물건 자체가 시뻘개지면서 바깥쪽으로 불꽃은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고기 구워 먹을 때 우리가 숯, 그죠? 그럼 얘가 바깥쪽으로 타지 않는 이유, 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휘발 성분도 없고 가연성 가스 증발도 없기 때문에 열분해 반응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특이한 요런 어떻게 보면은 형태를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열분해 없고 증발이 없는, 그죠? 가스가 없는 얘를 표면 연소, 열분해가 있고 증발이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거기 갔을 때 분해 연소라고 얘기한다고. 됐나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 구분을 하시고 대표 물질도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했어요. 꼭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증발 연소가 있는데 이 증발 연소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세 가지. 양초, 파라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황, 나프탈렌 요런 애들이 다 무슨 연소다? 증발 연소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는데 이거는 뭐 열분해 가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변화가 되는 거야. 상변화. 즉 내가 예를 들어 초를 태운다. 그 얘가 파라핀이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처음에 고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태우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녹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촌농이라는 게 제가 맺힌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심지를 타고 촌농 액체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액체였던 애가. 근데 얘는 얘라고. 자체적인 상변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며 발생한 증기와 공기의 혼합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다. 자, 열분해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자체적으로 어떤 열에 의해 그냥 기본적으로 상태 변화가 되는 것 뿐이다. 그래서 파라핀, 황, 나프탈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이 유황, 황이죠. 황, 나프탈렌, 그리고 파라핀, 유지 원래 이런 게 있는데 이 양초나 유지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상변화. 그러니까 내가 열을 주면은 고체가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녹아서 액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체로 변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유황 또는 황, 그죠? 나프탈렌 이런 애들은 열이 가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열분해 없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모래 뒀을 때 그냥 대기 중에 뒀을 때.
특히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나프탈렌. 이거 우리가 점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열분해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를 화장실 같은데 또는 옷장에 그냥 넣잖아요. 그럼 걔가 처음에 요만해요. 요렇게 박하사탕 모양이야. 그러다가 눈에 보이진 않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없어져 있잖아. 다 증발. 맞습니까? 얘가 이제 나프탈렌. 황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발화점이 어떻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온에서 어떻게 돼요? 액화가 되면서 날아가 버리는 이런 두 가지 형태. 얘네도 다 뭐다? 이름이 증발연소다. 증발연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뒤에 심화 이론에 가보면 제가 몇 가지 더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갔을 때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제가 이제 문제 같은 데다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라. 그래서 요거를 짝지으면 이렇게 짝지을 수 있어. 유지 또는 양초 그리고 황, 나프탈렌 이렇게 두 개 성질 다른 걸 이렇게 짝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얘네들은 열을 받는 거고 얘는 열을 받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도 충분히 증발될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해서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기연소, 이거 오류위험물에 대한 거죠. 뭐 질산에스테르, 질산에스터, 그죠? 그리고 나이트로 이런 애들. 그래서 분자내에 뭐를 가지고 있다?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표분 증자, 그래서 내부 연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만 알아도 아마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첨언한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조심하실 게 액체, 고체, 액체 연료 연소 형태나 고체 연료 연소 형태에 가보면 두 개 다 뭐가 들어가냐면 증발 연소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뭐도 들어가냐면 분해 연소도 같이 들어가거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네 번째. 훈소입니다. 자, 이거는 따로 보자라고 했었죠. 자, 얘가 이제 고체 가연물 쪽에서 우리가 또 훈소라는 걸 얘기 많이 한다고요. 훈소. 자, 얘도 결국 뭐예요? 자결연소예요, 자결연소. 자결연소라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 불꽃이 없는 연소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체 가연물 쪽에 얘와 유사한 거죠. 요 형태는 두 개 다 불꽃이 없으니까 훈소도 불꽃이 없고 표면 연소도 불꽃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얘가 불완전 연소의 일종이라는 게 뭐냐면 얘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1 조건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낮은 산소 분포압, 낮은 산소 분압. 맞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소가 되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훈소가 될 수가 있다. 훈소. 그죠? 그래서 산소의 부족, 낮은 산소 분압이라는 말이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훈소가 발생할 수 있고, 느린 연소 과정이다. 1초에 몇 cm씩 탄대요? 0.001 또는 0.01.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조금 탄다라는 거 아니에요? 1초에. 1초에 정말 조금씩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훈소는 얘가 나와요. 아까 얘는 가연성 기체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가스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불꽃을 보이면서 탈 수 없는데 훈소는 불완전 연소라는 걸 통해서 산소가 부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가스 뭐가 나오냐면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두 개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래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훈소는 내가 거기다가 공기가 지금 모자라다면서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공기나 산소를 그냥 때려 넣어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뭘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불꽃을 모일 수 있는 불꽃 연소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표면 연소 있죠.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내가 몇 번 정리해 드렸어. 두 가지를 꼭 정리를 해 주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표면 연소와 훈소를 비교를 해보면 두 개 다 자결 그리고 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되는 거죠.
자, 가연성 가스나 기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라는 게 나온다고. 됐죠? 자, 연기, 이 숯 있죠, 여러분들. 숯이 연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고체 가연물 탈 때처럼. 근데 훈소는 많이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또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근데 저 숯에다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연기가 막 좀 나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고기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기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나지 않아. 뭐와 비교했을 때, 훈소와 비교했을 때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얘보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지 않다. 얘는 발생한다. 많이 발생한다. 발생 원인, 자, 요거 잘 보십시오. 가연성 증기가 안 나오는데 열분해가 없대. 근데 여기는 이게 중요한 거지. 산소가 부족하대. 불꽃연소로의 전이 불가능하다. 얘는 전이가 가능하다. 얘는 전이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산소가 아니고 얘가 없어서 그렇다. 그죠? 얘가 있기 때문에, 가스나 증기가 있기 때문에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대표적인 가연물에 이런 애가 있대요. 수목금고. 그죠? 여기는 나무, 셀룰로스가 포함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목재 많이 얘기합니다. 훈소 쪽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두셔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훈소가 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화재 쪽에서 혹시 백드래프트 기억하십니까? 그 백드래프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5번 가보면 플라스틱 연소가 나와요. 그쵸? 플라스틱 연소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정리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종류 정도. 그래서 플라스틱에는 열 가소성, 열을 가해서 변형을 다시 시킬 수 있는 애들. 열 경화성은 열을 가해서 변화를 못 시키는 애들. 그죠? 그래서 열 가소성에는 폴리, 아크, 비닐 뭐 이런 애들. 그죠? 우리 작은 딸이 요즘에 요거에 좀 빠져 있는데 요거 로보카 폴리라고 해가지고 모르시면 여러분들 애 키우면 다 알아요. 애 키우면 다 압니다. 아마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 알 거야. 로보카 폴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경찰차 있어. 초록색 경찰차 있어요. 소방차도 있는데 소방차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왜냐면 걔는 우리 딸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작은 딸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알았었거든요. 틀림없이. 로인가? 로인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폴리아크비닐이라는 게 열 가소성이고, 이거 종류 정도 제가 보시라 그랬잖아요. 열 경화성에는 페오메레. 그죠? 근데 여기에 폴리에스터 수지라는 게 좀 특이하게 폴리자가 들어간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무슨 연소까지? 플라스틱 연소까지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거기 쭉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연소의 분류까지 딱 했던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양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연소의 분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쭉 정리를 하실 수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화이론 쪽에 가보면 제가 넣어놓은 게 얘를 넣어놨어요. 이게 층류확산 연소라는 게 있고,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난류확산 연소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층류 예온합도 있고 뭐도 있대요? 난류 예온합도 있대. 그러면 층류 예온합일 때, 자 여기서 이제 밑줄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류 예온합일 때, 아까 층류 확산, 난류 확산에 대한 걸 봤고, 층류 예온합 연소는 포인트, 폭연, 난류 예온합 연소는 폭괭. 자, 예온합이라는 건 미리 섞여 있다 그랬죠. 미리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역화에 의해 폭발까지, 밀폐계 쪽에서.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층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염이 일어났는데 이게 층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건데 난류에 비해 크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층류 예온합일 땐 뭘로 발전? 폭연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폭연.
이름이 뭐라고? 폭연. 예온합 연소에서 화염대는 자 보십시오. 예열대와 반응대로 분리가 된대. 예열은 말 그대로 열이 살짝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그러다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예열대는 반응대에서 연소 반응에 의한 발열로 온도만 상승하는 영역이며, 반응대의 연소열에 의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화염면이 예열대로 이동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눈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이. 폭연으로 가는 과정이, 폭발로 가는 과정이 눈으로 보이는 거야, 침류는. 근데 난류는 폭갱이죠. 그래서 난류에 의해 화염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층류 예온합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얘가 발생하는 거야. 충격파는 반응하지 않는 혼합물을 단열 압축을 시켜서, 단열 압축, 얘 점화온 될 수 있다 그랬죠. 점화온의 역할을 하게 되어 연소되지 않은 가스의 연소를 촉진시킨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충격파라는 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폭갱으로 발전할 수 있더라. 요거 두 개 구분 정도 하시면 돼요. 폭연과 폭갱으로만 구분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자세한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액체 연료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값들 읽어보시면 B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액체인데 B점이 낮은 게 위험하겠어? 높은 게 위험하겠어? 낮은 게 위험하죠. 빨리 끓는 게 위험하죠.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겠죠. 그죠? 그리고 분자량은, 이거는 클수록 낮아지는 거야. 분자량. 왜냐하면 분자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가열물이 어떻다? 많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연소 한계, 연소 범위, 넓을수록 연소되기 쉽죠. 그리고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한 거고. 발화원의 크기, 점화원의 크기가 클수록 연소되기 쉽고, 인화성 액체의 중요한 발화원으로는 화염, 열면, 전기불꽃, 마찰, 단열압축 이런 애들이 있대요. 맞습니까? 인자값들 나와 있고. 자, 고체 연료 연소 형태, 고체 연소에서의 형상의 영향. 연소 속도는 고체 형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는 이게 중요하대, 표면적. 그래서 고체 연소 속도는 얇은 판, 그러니까 쪼개는 거죠. 큰 가연물이 있으면 내가 걔를 얇게 쪼개요. 얇은 판으로 만들어. 그럼 더 잘 탄다고. 그러다가 네모기둥, 원기둥, 공모양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점점 느려지는. 그러니까 점점 덩어리가 큰 애일수록 어떻게 된다? 덩어리가 큰 애일수록 점점 연소 속도는 작아진다. 그러다가 내가 이걸 쪼개면 표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연소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공기 접촉면이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자, 보십시오. 기본 OX부터. 기본 OX입니다. 연소의 분류 중 물질 상태의 분류는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 아니죠. 얘는 상태의 분류가 아니지. 상황에 따른 분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연소 형태 중 열 발생 속도와 연료 분출, 연료 방출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걸 정상. 맞죠? 비정상 연소 형태는 벌써 틀렸네요. 완전 연소 아니죠. 불완전 연소였죠. X. 뒤쪽은 다 맞고. 4번, 역화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1차 공기량이 적은 경우. 자, 적었을 때 위로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쪽에서 연소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선화는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발생한다. X. 빠를 때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빨라야 위쪽으로 뜬다라고 했잖아. 6번. 불꽃 끝이 적황색이 되어 연소하는 형태를 블로우오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액체연료 연소 형태에는 증발, 분해, 분무. 기체연료에는 확산, 예온합. 예온합이 더 위험하다 그랬죠. 고체연료 연소 형태에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 10번. 고체연료 중 표면 연소의 물질로는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석탄. 석탄은 분해 연소예요. 자기 연소는 내부 연소로 하며 충분한 공기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연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연소 형태 훈소. 오케이. 표면 연소, 불꽃 연소로 전이 불가능하죠. 불꽃 유무에 따른 연소 분류는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가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우리가 3요소와 4요소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했었으니까. 15번. 불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발생하죠. X. 그죠? 16번.
증발연소는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여 발생한 증기와 공기의 혼합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이 16번도 맞는 얘기죠. 그죠? 17번 훈소는 불완전이죠. 18번 기체 연소의 형태에는 폭발 연소 포함되죠. 확예폭이라고 해서. 19번 플라스틱 가연물에 열을 가해 성형한 뒤에도 다시 열을 가하며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걸 열경화성이 아니고 열가소성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20번 페놀 수지와 요소 수지는 열가소성이 아니고 뭐다? 열경화성 수지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출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크면 선화가 발생한다. 오케이. 맞죠? 두 번째, 뻔화가 가열되고 노즐을 통과하는 가스가 고온이 되어 압력이 가하다 할 때는 역화가 발생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죠. 3번, 선화는 연료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연료 노즐 속으로 빨려 들어가 노즐 속에서,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역화죠, 역화. 4번, 공기량이 적을 때 황염. 오케이. 연료 노즐에서, 그죠? 흐름이 난류일 때 분출 속도에 비례한, 아니죠. 제가 일정하다 그랬죠? 이건 지금 층류에 대한 설명이고, 6번 수목금코라고 했는데 플라스틱, 요거 분해 연소죠. 분해. 맞습니까? 그러니까 6번은 X죠. 그러니까 여기 금속분이 들어가야죠. 7번 증발연소를 일으키는 물질의 대표적인 건 양초. 황이나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자기연소. 아, 잠깐만요. 황은 아니죠? 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증발이죠. 9번 목재, 나프탈렌, 금속분은 증발연소. 자, 목재 분해. 얘 증발. 얘 뭐예요? 금속분 표면이죠. 표면. 맞습니까? 요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죠. 섬유 분해연소 오케이. 화염이 없는 표면연소 자결 오케이. 황이나 나프탈렌은 열분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죠? 삼류 위험물은 자기연소가 발생하며 물질 랩. 요거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설 넣어놨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챕터 하나가 또 끝났어요. 그래서 챕터 4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연소의 조건. 그래서 이제 물리적 조건이나 또는 이제 화학적 조건. 그죠? 연소를 일으킬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학습 잘 하고 계신 거 맞죠? 학습 잘 하시고 제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혹시 모르시거나 또는 이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요즘 카톡 많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일 땐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답변이. 웬만하면 제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최대한 답변 빨리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빨리 우리 또 보고 쭉 한번 보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무풀 과정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